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월 22일 실버피아 뉴스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지난 1월 20일 있었던 관제 세미나 저지 내용과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1월 20일 있었던 정책 토론회 내용, 그리고 오늘 1월 22일 있을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환기관협회 지부장단이 주최하는, 그리고 노인장기환기관 대연합회가 주최하는 총권리대회의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화 연락이 안 돼서 고생들 많으셨죠.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정책 토론에 참석했다가 전화기를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러 경로로 전화기를 찾긴 찾았는데, 이제 오늘 오후 권리대회 때 그분이 전화기를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이제 그 후로부터 전화 통화가 될 것입니다. 전화 통화가 안 된 점 널리 사과드립니다. 먼저 1월 20일 관제 세미나 권리대회, 관제 세미나 저지 소식입니다. 그날 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열렸던 세미나, 한노협 주최 세미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무산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각자가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라든지 한노협 입장에서는 일부 불순 세력에 의해서 세미나가 저지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장기환 기관 입장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그런 세미나의 성격이 일반적인 그런 정책 세미나나 토론회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그런 자리였음이 밝혀졌고, 그리고 그날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 패널 몇 명도 거의 대부분 어느 협회장 개인과 가까운, 그리고 또 법의 통과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책자에도 이미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준비한 일종의 관제 세미나다. 지금 법사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소통을 했다는 빌미를 제공하기 위한, 소통을 했다는 그런 사유를 만들기 위한 그런 관제 세미나였으므로, 우리 노인복지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나 노인장기환기관 대연합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지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 그것은 시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과드리고 싶은 것은 당일 한노협 측이나 노인장기환기관 대연합회 또는 한노협 일부, 그리고 바른복지회 등 다른 지역사회 단체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반대하는지 하는 것을 다 이유가 있지만, 영문 모르고 전혀 내용을 모르고 참석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앞으로도 저희 그 장기환기관 단체 대연합회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어떤 대한민국 법이 정하는, 저희는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법과 원칙의 준수는 우리 모든 장기환 기관들도 다 지켜야 되지만, 그리고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이런 공공 영역에서도 똑같이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잘못된 법은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이 점 잘 이해를 해주시고, 어제 또 그 한장현 주체로 민간의 노인장기환 보험 재무규칙 적용 바람직한가 하는 그 제목으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죠. 이 대회의실에서는 우선 열렸던 그런 세미나에서는 주제 발표는 꽃동네대학교 조치용 교수님이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 패널로서는 김성수 위원장의
그 좌장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무회계 규칙의 유연성, 법무법인 SM 대표 박남규 변호사의 발표가 있었고, 또 세무적인 변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세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우재근 변호사의 세무법인 지을 대표 세무사님이시네요. 우재근 세무사님의 발표가 있었고, 제가 국회 본회의 통과는 반드시 저지돼야 된다는 제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의 주체는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주체였습니다만, 공동 주관한 한장현의 방병관 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강일 대표가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이 피해에 대한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자는 그런 주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꽃동네대학교 조추영 교수님의 발표는 우리 지금 장기요양 기관 단체들이 반대하는 어떤 일부 개정 법안의 반대적인 측면보다도 좀 말하자면 이것을 찬성한 이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측면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그 수익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좀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면, 수익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원래 이 장기요양 기관, 장기요양 보험을 시작할 때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노인영설이 이윤을 내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표준 모델 70인을 기준으로 한 표준 모델에서 더 초과가 되면 이윤이 나고 더 줄어들면 이윤이 안 난다. 그렇다고 하는 개념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9인 시설도 있고 10인 이상 시설, 30인 시설, 50인 시설이 하는데, 그런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그런 내용을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이거 참여시킨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는 다음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발표에서는 또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재무규칙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은 의료기관 재무규칙은 현재 100병동 이상의 재무규칙이 있습니다. 100병동 이상은 재무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규모에 따라서 옛날에는 500인 이상, 300인 이상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고 지금 현재는 100인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못 이해하고 발표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센터의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요양보호사들의 고발센터 성격에, 부당 부조리에 대한 고발센터 성격의 이런 기관을 만든 것인데, 이 장기요양 기관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시겠습니다. 역시 조추영 교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게 나쁜 것이냐 하는 그런 의도로 설명해서 참석자들의 빈축을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얘기하려면 옛날 처음부터 법안을 반대해야 됐지 않았냐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는 2012년 7월, 8월 죄송합니다. 재무규칙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반대를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 내용도 잘못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어떤 이제 변호사님이 이런 일부 개정 법안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하는 그런 개념도 현상을 모르고 자료에만 의존한 그런 발표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이런 강력한 통제 수단을
강력한 통제 수단을 통해서 이미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 닫는 사람이 생기고 있죠. 이런 것이 영업권 제한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좀 이분이 조사를 서류에만 의존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은 지금 현재 재가기관들이 들고 있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남인 인수위원이 만들어서 폐기가 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한성 의원이 그런 지금 그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꼭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자는 법안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죠. 그런 내용도 좀 잘못 표현하고 있어서 어제 토론회 시간에 제 발표 자료보다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반박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냐면, 법무법인 SN 박남규 변호사님의 발표에 의하면, 이 개정 법안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또 그리고 과잉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유연성이 의심된다라고 발표를 해주셨고, 또 세무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장교양 기관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관련된 세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대로 세무서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명백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비과세와 비영리는 다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어제 말씀 중에 요점은 세금을 과세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과세하게 되면 이용자인 시민들이 세금을 더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이유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게 비과세라는 것이지 그게 곧 비영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영리적 비과세 사업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추영 교수가 잘못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지적을 해드렸고, 자료에는 이미 자료는 실버피아 1호를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 세미나 공동 주관은 한장현의 방병관 대표는 노인장교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개정안의 발의 일지를 쭉 소개를 하고 2006년, 2007년도에 이 정부가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확대 설명할 때 배포했던 홍보 자료를 실제로 수집을 해서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도 민간 참여를 유도했고 또 프랜차이즈를 또 강조를 했더군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몇 명 채용하면 돈을 얼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 자료까지도 다 입수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정보를 해주셨고, 특별히 이 의료기관과의 차이점, 그 다음에 장기요양 보험에 대한 서비스 대가는 보조금이 아니라 유상성 급여, 내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그런 대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적용하는데 꼭 사용해야 될 재무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 사회복지사업법 재무규칙상에 다른 법령에 있을 경우는 이 다른 법령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나 일반 거래자나 부가 사업자의 경우는 상법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교환 범법자를 장교환 기관 운영자를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 이건 중요한 기관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당대표의 궁극적인 그런 것은 주장은 뭐였냐면 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입법 발의를 하겠다. 그 입법 발의의 내용은 핵심적인 일을 말씀드리면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란 민간 자본으로 적정 이용 보장을 전제로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한다. 이런 새로운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법안까지도 만들어놨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법안까지도 만들어놨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흔적이 있답니다. 이제 토론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많은 현장에 참여하신 거의 한 300분 이상의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현장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 자유 토론 시간에는 굉장히 열띤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열띤 질문 중에는 이 법이 왜 강행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주요 이슈,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에 정부나 보건복지부가 만든 이런 장교환 기관 관련된 고시나 규칙들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범법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수를 당하고 또 행정처분을 당한 것들이 이 160시간을 주제로 160시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1시간이 모자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이 급여 수가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그것을 알고 이번에 1월부터는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세미나였고, 이런 세미나의 내용이 잘 다듬어져서 보건복지부나 관계된 곳에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치원 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이 법을 당행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일 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들을 잘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또 실버피아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2호로에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는 오늘 1월 20일 권리대회가 있는데, 이 권리대회는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교환기관협회 지부장단과 노인장교환기관대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총권리대회입니다. 한 1000여 명 이상이 오늘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2012년 1월이 벌써 많이 흘렀죠. 2월 중순경에는 대한민국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는 권리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장소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약 한 5,000명 정도 참여하는 권리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바로 정부에 전달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권리대회 결의문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교환기관협회 지부연합 일동과 노인장교환기관대연합회 장대한 기관장 일동은 2014년 12월 4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 결의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선언한다.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익기관에만 적용해야 할 사회복지법이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게 강제하는 개정 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하나, 2008년 7월 노인 장교환 보험제도 도입 시 정부는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이 적극 통참해 줄 것을 홍보하였다. 이제 와서 인프라 과잉을 운운하고 영리에 눈먼 민간, 재정 누수의 주범, 투명성이 없는 비윤리적 집단 것처럼 민간 장기요양 기관을 매도하고 제재하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하나, 현행 사회복지법이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개정 법안을 통해 제정하고자 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와 과잉 금지의 원칙, 영어권의 침해 등 헌법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상법과 세법, 근로기준법 등 타법과 전면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장기요양보험의 위탁사업자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재무회계 정보에 관한 관리와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생존에 위협을 줄 정도의 과도한 통제는 현 박근혜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정책에도 전면 위배되는 것으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하나, 민간기관 종사자 인건비의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노사의 자율적 근로계약의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며 민간의 자유운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개정 법안 자체가 원천 무효되어야 한다. 하나, 이러한 이유로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개정 법안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강제 준수토록 하려는 정부의 계획된 통제 강화 음모는 이 땅에서는 존재돼서는 안 되는 악의 근원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대회 천명한다. 우리의 이러한 필물 맺힌 외침과 절규를 외면하고 개정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우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일동은 필사직생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법의 실행을 저지할 것이다. 2015년 1월 20일 주최자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지부장단 대표, 공동주관자 노인장기요양기관대연합회 대변인, 이런 결의문이 나와서 오늘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그리고 그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좀 내용이 그렇죠? 오늘 아침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권리대 잘 마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후에 2월 2일 날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정책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게 됩니다. 이 정책 토론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권리대에도 정말 우리 온몸과 온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이 권리대에 참석하고 법의 통과가 저지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 전화가 안 돼서 급하게 전화를 해야 되실 분은 031-674-6763으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분 후에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그쪽에 전화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